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3월 1일을 맞아서 대규모의 집회가 열릴 거라 예상들 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소규모로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집회가 열렸습니다. 9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다 해서 기자회견 형태로 9명 정도씩 모여서 진행이 되었었죠. 재미있는 것은요, 진압을 한다고 이 집회를 원천 봉쇄시킨다고 경찰들이 동원이 됐는데 7,000명이 넘게 동원이 됐어요. 집회 참가자들보다 경찰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이 경찰들 그렇게 몰렸으니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장담컨대 전수조사 안 할 겁니다. 책임 물지도 않을 거고요. 얼마 전에 백기환 영결식 때 엄청나게 모였잖아요. 1,000명 넘게 모였잖아요. 이때 경찰들이 봉쇄 조치 안 했죠. 오히려 호의를 해줬죠. 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닙니다. 눈 뜨고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내보낸 방송 영상 가운데 한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내용이 꽤 길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프렌드 토토라는 분이 있었어요. 프렌드 토토라는 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1절 소규모 집회하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최대한 나름 방역을 지키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보고 왔습니다. 단 2시간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고 멀리 떨어져서 기자회견을 하는 분들과 유튜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거리에서 우산을 쓰고 비를 내리는 것을 보기만 하고 자리만 지키다가 왔습니다. 많이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철저한 경찰의 통제에 열심히 일하는 경찰분들을 보며 웃어야 할지 아니면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일하는 것이라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녀와서 작게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한 분이라도 좀 더 아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에 저는 용기가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앞장서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섰다가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물론 그 마음이 있고 어려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 힘없는 사람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 해보려 합니다. 부정선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무언가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오늘 집회를 구경하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제가 백기환이라는 분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치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만 제가 알기에 백기환 이번의 영결식의 집회는 몇백 명이 모였는데 경찰이 둘러싸고 뭐라고 하지 않고 플랜카드를 든 인원이 9명 정도 그리고 주변에 모여서서 이런 몇십 명의 사람들 그렇게 대단한 집회도 아니고 나름 방역을 지키기 위해 폭력 집회도 아닌데 정부와 친한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고 반대되는 사람들의 집회는 방해도 되나요? 그리고 집회를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 나름 경찰이 방해한 것에 대해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동영상을 찍고 항의했다고 경찰이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몇십 명조차도 플랜카드를 들고 9명 주변을 둘러싸서 아예 알리는 것을 중간을 이들이 보이지 않게 길게 경찰로 중간을 막아서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중에는 이분들이 길거리에 이동하는 길목조차 지나가지 못하도록 아예 통제를 하는 것을 보고 너무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집회가 아닌 이동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폭력 집회도 아닌 이 나라의 선거가 잘못되었다고 알리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잘못인가요? 경찰분께 물어보고 싶어 두 분께 물어봤습니다. 백기환 영결식은 되고 이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비 오는 날 소수 일원이 주장하는 집회는 안 되는 것인가요? 돌아온 답변은 저는 그날 없어서 모른다고 합니다. 2월 19일이면 평일이고 근무일인데 어떻게 된 것일까? 이분들은 영결식에 전부 휴가를 간 것인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는 경찰분들이 있다면 이 나라에 분명히 부정선거가 있었고 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법원에서는 재검표 청구가 130건이 제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듣지 않기는 하지만 언젠가 알겠죠. 자신들과 맞는 집회는 되고 자신들과 맞지 않는 집회를 통제하면 정말 공산주의와 뭐가 다른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정부 여러분, 여당 정치인 여러분, 코로나 방역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아니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해 주십시오. 백신 성분 표기하지 않는 법안, 언론 통제를 위해 언론중재부부터 심사부까지 만든다는 법안 발의, 언제까지 진실을 가리는 것과 통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만 코로나를 정치에 자신들에 맞게 이용하는 정치인, 정보 고위 여러분, 부정선거를 알고 있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분들, 분명 저는 힘이 없지만 당신들은 언젠가 이렇게 나라를 망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이, 그리고 부정선거를 묵인한 분들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쳤고 이로 인해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동의하고 부정선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게라도 함께 무엇을 했으면 합니다. 주변에 알리고 댓글이나 어떤 작은 행동을, 아니면 앞장서서 있는 분들이 힘이 되는 응원 메시지가 1,000원이라도 후원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항의의 전화라도. 무조건적인 항의를 하고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 민주주의를 망친 것에 대해 항의하자는 것입니다. 저도 용기가 없고 두려워서 앞장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2시간만 서 있다가 왔습니다. 그냥 내가 해도 어차피 바뀌지 않을 것이라 말하지 마시고 작게라도 무언가라도 해주시기를 작은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작게 소리가 모이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그때 작게라도 무언가를 할 걸 후회를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의 세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힘 없더라도 작게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작게라도 손해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소리를 내었으면 합니다. 무관심과 침묵은 언제가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글을 빌어 다시, 그리고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용기 있게 해주시는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꽤 긴 글이죠. 이 글을 쓰신 프렌드 토토님이 자기는 힘이 없는 자다, 무기력한 자다, 용기가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는 분입니다. 용기가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렇게 글을 남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값진 거예요. 저부터도 당장 힘을 얻었거든요. 용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 달아서 격려해 주시고 주변에 날라주시고 또 아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기독교인이라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애국입니다. 그런 것들이 헌신입니다. 그런 것들이 용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대한민국 정체성 지켜나갑시다. 자유민주주의 지켜나가야죠. 한미연합 지켜나가야죠. 시장경제체제 지켜나가야죠. 법치주의 국가 지켜나가야죠. 함께 지켜나가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